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9월 4일이네요. 자, 9월 4일은 무슨 날인가 하고 살펴보니까, 간도의 날입니다. 이것이 공식적인, 정부가 그 지정한 그런 그 기념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 이 간도라는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 만주 땅, 우리나라, 그러니까 두만강, 압록강 그 사이, 그 언저리를 간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한자로 보면 사이 간자에 섬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에 있는 섬이다라고 돼 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가면은 만주 땅인데 거기를 왜 그 간도라고 표현을 했는지 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일대를 갖다 간도라고 표현하고 그 간도는 동간도, 북간도, 서간도, 어 남간도는 없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그 이제 간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인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간도 그 지역이 "우리 땅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제 예 이제 안타깝게도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인제 간도 협약을 맺어 갖고서 그 간도를 일본이 인제 청나라에 인제 넘겨주는 그런 그 인제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게 대체적으로 그 경솔국지 직전 언저리쯤 이제 됐기 때문에 사실은 1905 년에 을사보조약은 우리나라 외교권을 갖다가 일본에다 넘겼죠. 그래서 외교권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모든 그 인제 외교적인 그런 그 권리 행사를 갖다가 이제 일본이 했던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인제 그 중국하고 청나라하고 그런 그 인제 협약을 인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넓고 광활한 만주 땅이 뭐 간도라고 지칭되는 그 넓은 그 인제 대평원이 우리 그 영토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듯한 그런 그 인제 그 과정을 우리가 인제 겪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나라를 잃게 되니까 그런 그 인제 여러 가지 그 부작용과 현상들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저는 '나라를 잃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나라를 넘겨줬다.'라고 봅니다. 그 한일합방 조약을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인제 이 대한제국이었으니까 인제 황족이죠. 황족은 다시 왕족으로 격하되면서 이 그 일가들은 어 일본으로부터 상당량의 그 이 금전적인 보상을 매달 받아가면서 생활을 하게 되죠. 아주 호화스럽고 편안한 생활을 합니다. 어떤 이 자료에 보면은 골프를 즐기고 그다음에 일본군 그 인제 장교나 장군으로서 또 유럽을 여행하고 이런 일들을 그 인제 아주 일상스럽게 하죠. 우리가 의친왕 얘기하지만은 의친왕도 외국에서 다 유학을 하고 한 그런 그 사람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의친왕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독립을 하는데 큰 획을 그은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봤을 때에 이 간도 협약이 "일본 놈들이 저쪽에다 넘겨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뭔가 또 쪼끔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토착 왜군이 뭐니 그렇게 또 비난을 할 사람들이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자기 나라 땅을 제대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다 뺏긴 것을 갖다 놓고 남 탓을 하면은 음 그러한 유사한 상황이 또 발생되면은 또 남 탓하면서 모르는 척하고 등 돌리고 나라 넘겨주고 하는 그런 매국노들이 또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정치인이 "역사를 잊은 민족한테는 미래가 없다."라고 써 있는데 역사를 잊는 게 아니고 역사를 왜곡하는 놈들한테는 똑같은 역사가 반복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간도의 날을 맞이해서 이제 간도의 날이 어떻게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간도가 어떤 땅을 얘기하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태권도의 날이기 때문에 태권도 하면은 전 세계적인 어 그런 그 인제 운동이 됐는데 우리가 지난 그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도 인제 태권도 하는 거를 인제 많이 봤죠. 이제 전 세계인의 어떤 그 운동이 됐어요. 유도와 같이 그런 인제 식으로 전 세계인이 즐기는 그런 이제 무도가 됐는데 그런 태권도의 날이기도 합니다. 자, 간도와 태권도. 아무런 관계는 없겠지만은 어 그 두 가지의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도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이 바로 간도의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간도가 그럼 어딨냐? 네, 볼까요? 백두산과 두만강 위의 토문강 동쪽의 땅인 간도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고유한 영토다. 아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한반도 그러니까 북한을 포함한 이 헌법상 북한도 대한민국이니까 대한민국과 중국의 경계선은 두만강과 압록강으로 인제 지금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두만강 그 위쪽 그 땅도 우리 땅이었다라는 얘기죠.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고토 회복이라는 말을 이제 가끔 쓰는데 바로 거기가 고토가 되겠습니다. 고토로 따지면 더 넓죠 사실은. 저 흑령강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909년 9월 4일 청나라와 일본은 우리 땅인 간도를 제멋대로 중국에 편입하는 청일 간도 협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뭐 청나라하고 인제 일본하고 인제 그 싸워야 될 테니까 1909 년이면은 사실은 이제 경술국 한일합방 1년 전이고 어 을사조약이 체결된 지 4년 후거든요. 이미 을사조약에서 조선의 외교권을 일본에 넘긴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보면 제멋대로지만은 음 일본 입장에서 보면 국제법상으로 자기네들이 행사할 권리를 행사한 거라고 또 주장을 하겠죠. 여기서 인제 이제 민족의 감정 문제가 튀어나오는 건데 참 정말 만국조선의 슬픈 단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간도의 날은 지난 2005년 9월 4일 간도 되찾기 운동본부 주최로 서울 종묘공원에서 선포가 됐다. 즉 이 얘기는 국가가 기념하는 기념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참 그걸 보면은 좀 또 씁쓸합니다. 육락현 당시 65 세였는데 간도 되찾기 운동본부 대표는 "2005년 이전에는 국민들이 간도를 너무 몰랐다. 간도를 알림과 동시에 잊지 말자."는 취지로 간도의 날을 선포하게 된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2005 년. 예 2005 년이면은 사실 인제 한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막 일취월장해서 발전하고 중국은 인제 발전이 덜 돼 갖고 그냥 허덕일 때 우리가 인제 중국을 이렇게 드나들게 되면서부터 "고토를 회복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어느 날 그런 말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외교적인 문제가 생기는 데다가 어 중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우리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덩치가 크니까 이 참 상대하기가 버거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대충 그냥 어 넘어가게끔 그렇게 인제 뭐 '일이 그리 진행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인제 그런 분위기 속에 있으니까 2005 년도에 '야 이거 너무 국민들이 모르니까 이 땅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인제 간도연을 선포하게 된 거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선포 이후 간도 되찾기 운동본부는 주기적으로 기념 행사와 학술대회를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매년 9월 4 일에는 국회, 시청 앞 광장, 대학로 등에서 선포 기념 행사를 갖고 있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지금은 뭐 좀 유명무실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뭐 부담스러우니까 오히려 애써 모르는 척하면서 더군다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싸워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권력이 뭔지 정말. 예. 2005년 4 월에는 국회 자료 전시 및 학술대회를 열어 간도 되찾기의 필요성을 알리고 간도 문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사했고 7월 13 일에는 간도 알리기 자전거 순례단을 조직해 35일 동안 전국을 돌며 간도 문제를 홍보를 했다라고 하네요. 2005 년이 인제 일종의 분기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운동 내역으로 민족회의 통일 준비 정부 대표가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도 무효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참 아 근데 저것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유효하게 받아들여질지도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네 재판이 될지 그거는 미지수죠. 예.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교권을 넘긴 상태에서 응? 전부 저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다 그 그렇게 하자라고 승인을 다 했잖아요. 뭐 "강압에 의해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찌 됐든 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가 풀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지금은 자유선진당이라는 건 없죠. 예. 청일 간도 협약 무효안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인제 제출을 했다. 무효안. 그러니까 국회에서 심의해 갖고 좀 무효안을 갖다 뭐 의결을 하면은 정부로서도 인제 저런 걸 갖고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되는 건데 뭐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이제는 뭐 인제 저런 거에는 관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싸워야 되니까. 예? 아주 매일매일 전투적으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저런 거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국회는. 혹시 뜻 있는 국회의원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을사조약에 의해서 외교권도 힘도 없는 조선은 속수무책 나라의 땅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 후 나라가 일제에 빼앗기고 해방이 되고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6.25 사변이 일어나고 휴전이 되고 둘로 갈라진 민족이 각자 도생을 하는 과정에서 간도협약 100년이 훨씬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는 간도의 영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음, 정말 그렇잖아요. 날짜를 나라를 뺏겼다가 이걸 도로 찾고 지금 2000 천 1900 9년 이게 그 맺어진 게 1909년이니까 음 이제 그러면서 다음 해에 날짜 이제 나라를 뺏겼죠. 경술부치 한일 합방으로 인해서. 그리고 36년 또 이 그야말로 막말로 개고생을 하다가 해방이 되고 그다음에 또 나라는 또 분단이 되고 분단된 상태에서 또 6.25 사변이라는 전쟁을 동족 상잔의 비극인 전쟁을 치렀고 휴전이 됐고 둘로 갈라져 갖고서 이제 서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북한은 북한대로 살아나야 되고 남한은 남한대로 살아가야 됐었고 이제 북한이 선택한 체제는 이제 오늘날과 같은 북한을 만들어 냈고 남한이 선택한 체제는 오늘날 같은 대한민국을 우리가 건설한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제 벌써 100 년이 지난 거예요, 간도협약으로부터. 그런데 아직까지 이 영유권에 대해서 입도 뻗고 못하고 있다. 이거를 개탄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잠깐 지도를 좀 빌려 왔습니다. 여기가 북방 여기가 인제 쭉 올라가면 흑룡강성이죠. 그러니까 연변 자치구가 있고 그다음에 그 여기 인제 동북 삼성이 인제 있잖아요, 동북 삼성. 여기에 인제 우리 인제 한국계 중국인이죠. 조선족들이 인제 여기 많이 살았어요. 그 살게 된 이유가 자 북방 고토 지역은 BC 2333 년이라고 하는데 9200 년의 역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환단곡이라는 인제 고서가 있죠. 예. 그 문제는 이제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한민족이 통치를 해 왔어요. 이게 우리가 어 조선, 고조선이죠. 그러니까 어 단군 할아버지가 인제 고조선을 열고서 그 고조선이 인제 또 뭐 이합집산 분열하던 북부여 여기가 북부여였었죠. 북부여였었고 그게 고구려로 넘어갔고 나중에 발해로 넘어갔고 음 인제 그러면서 인제 이게 또 인제 움츠려 들어가고서 인제 어 그 고무렵에 인제 통일신라가 인제 있었고 그다음에 인제 고려가 인제 또 통일을 했고 통일이 아니죠. 고려는 오히려 쪼끔 다 한반도를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했었죠. 예. 그다음에 인제 조선이 인제 있어 갖고 이게 두만강 여기까지 있었고 사실은 그 사이에 보면은 여기에 인제 보험금령을 실시해 갖고 여기 중국 사람들 여기 못 들어오게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인제 이 서간도 지역에는 조선 봉금을 해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제 조선인들이 여기서 인제 넘어간 거죠. 예. 그리고 인제 일제를 거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로 인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서 정착해서 살던 사람들이 또 넘어오고 그러니까 또 위로 올라가고 하다 보면은 이게 흑룡강성까지 올라가요. 이 흑룡강성에 있는 조선족들은 어 현재 우리나라 경상도 말 무슨 우리 표준말에 가까운 그런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 연변 이쪽은 완전히 북한 말씨예요. 얘기를 해 보면은. 말씨 어떻든 간에 다 한글 인제 우리말을 쓰고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북간도도 봉금이 해제가 됐는데 인제 이러면서 여기서부터 인제 어 인제 한족도 들어오고 여기 이제 뒤엉켜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어찌 됐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봤을 때 이쪽 지역이 다 이제 '우리 땅이다.' 이거죠. 옛날에. 이 연해주 지역까지. 예. 야 이렇게 보면은 참 우리나라 땅이 굉장히 넓은 겁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그 전체 면적에 보면은 일부분인 한반도로 들어와 있는 데다가 그것도 지금 반으로 나뉘어져 있고 더군다나 우리는 또 동서로 나눠져 있고 물론 동서에 국경선은 없지만은 정말 국경선 아닌 이 휴전선이 있고 여기는 국경선이죠. 참 기구설천한 우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정말. 자 그러면서 여기 또 북한도 서간 이게 보면 지도가 또 달라요. 이걸로 봤을 때는 앞에서도 얘기를 나왔었지만은 명확하지가 않다 이거죠, 명확하지가. 그러니까 이거 명확하게 하려면은 학술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여기 학자들이 투입돼 갖고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쭉 내려오던 구조로로 내려오는 거부터 그냥 온갖 서적 같은 걸 전부 뒤지고 그다음에 유물 이 출토되는 유물을 보고서 정말 이 한반도와 같은 유물이 지금 여기 출토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인제 홍산문화라고 지금 환단고기를 주장하는 분들이 인제 예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홍산문화라고.
그 홍산 문화는 지금 뭐 보면은 그분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뭐 수메르족 또 이제 이 우리 민족이 이 넘어간 거고 유럽 저 중동이죠. 네. 그리고 훈족이라고 해서 이제 그 유럽까지 들어가잖아요. 헝가리의 그 이 HUNGRI인데 그 헝도 그 훈에서 나온 거고 핀란드의 핀도 이 훈에서 나온 거라고 글쎄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이론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보면은 이 베링 해협을 건너갖고서 남북 아메리카, 미 대륙, 아메리카 대륙도 전부 보면은 그 인디언들 쓰는 말이 상당히 우리말과 비슷하죠. 아파치라는 건 아버지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문화 이게 전부 우리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죠. 아마 그 배재대 뭐 교수님인가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강의하는 걸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멕시코 뭐 이런 쪽에도 보면은 우리랑 아주 유사한 그 이 놀이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종족들이 아직 이 거기서 생활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예. 인제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많이 희석이 됐겠지만은 현지 문화하고 그만큼 우리 이 민족이 동서 대륙으로 다 뻗어나갔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보면은 어 전 지구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이 한반도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제 그 이 우리 그 한민족이 그 이제 지배했던 이 땅, 이 동북아 이 땅이 인제 에 그 우리의 그 이제 근본터였다라고 지금 그 인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한반도에서만 일할 게 아니고 이게 이쪽으로 어 우리가 진출을 해야 된다. 고토로 회복해야 된다. 이런 그 인제 논리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인제 여기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못 가는 거죠. 이쪽 가서 뭐 싸움 못 하는 겁니다. 자 간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17 세기 중국의 지린성, 즉 길림성이죠. 동남부와 압록강, 두만강 너머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과 한국과는 분쟁하던 지역이었다. 그다음에 19 세기 중반부터 만주에 사는 조선인이 미간지를 개발하고 정착하면서 분쟁지가 되었다. 19 세기 후반부터 변두리였던 만주가 제국주의 침략을 받으면서 간도 문제는 국제 문제와 연동이 되었다. 음 19 세기 후반이라는 게 인제 결국은 어 일제가 인제 이쪽을 침략하기 위해서 뭐 막 세력을 뻗치고 뭐 그러던 때부터라고 인제 보는 거죠. 어찌 됐든 중국 그다음에 한국 그때는 조선이었죠. 그다음에 러시아 또 인제 밑으로 내려오고 있지 일본이 인제 치고 올라가지 그러다 보니까 국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1907년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간도 협약으로 인해 간도는 중국으로 귀속이 되었다. 인제 다른 자료를 보면은 어 일본 놈들이 지들 마음대로 그냥 간도를 중국에다 팔아 넘겨 버렸다. 지네들 이권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음 만국조선의 힘 잃은 백성들이 무슨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때 당시에. 물론 인제 뭐 나름대로 나가서 인제 뭔가 나라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한 그 선조들도 있죠. 그다음에 한일 합방이 되고서는 또 독립을 위해서 또 싸웠던 그런 분들도 있고 참 그런 분들이 지금 해방된 지 70여 년 이렇게 내려와 갖고 80년 가깝게 이제 돼 가는데 아직도 이념에 매몰이 돼 갖고 티격태격 싸우고 광복절이 둘로 쪼개지질 않나. 쪼개지는 건 아니죠 사실은. 정당한 것은 뭐 정부에서 인제 추진한 행사가 정당한 거고 그거에 못마땅하다라고 하는 인간들이 뛰쳐나와 갖고서 뭐 별도로 한 거니까. 둘이 쪼개진 게 아니고 그냥 뛰쳐나간 거죠. 자 25번 보겠습니다. 한일 합방 후 민족운동가들은 1870 년대부터 형성된 한인 사회를 기반으로 항일 무장 투쟁을 시도하였고 이를 탄압하는 일제의 침략이 지속이 되었다. 네.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네. 우리 선조들이 저런 투쟁을 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주 일대에 있었던 그 일본군들을 전부 포함해서 한 6,700만 명 정도 됐죠. 근데 인제 우리가 무장 투쟁을 하기 위해서 인제 무장을 한 독립군 수가 과연 그에 대적할 수 있느냐. 물론 우리 쪽에서야 뭐 무슨 얘기들 못 하겠어요. 객관적인 사실로 비교해 볼 때는 상당히 인제 어 논리적인 근거가 인제 빈약해지죠. 그렇게 되면은. 이미 모든 그 이 세상의 이치가 힘에 의해서 인제 좌지우지되는 거잖아요. 예. 힘이 없으면은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힘이 없느냐? 힘을 안 길렀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힘을 길러야 되는데 힘을 안 길렀으니까 그냥 그대로 당한 겁니다. 그리고 뭐 을사오적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 행정 관료가 나라를 팔아먹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행정 관료는
그, 그 나라를 책임지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어떤 통수권자의 의중대로 움직인 것뿐이에요. 단지 행정 관료였기 때문에 문서에 서명을 한 것뿐이죠. 혹자는 아, 나 이런 짓 못한다 하고 이제 그만두고 뛰쳐나간 사람도 있지만은, 혹자는 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붙어갖고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어느 시대고 다 있습니다. 아니 뭐 최근에 그 북한과 뭐 9.19 합의 뭐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누군가는 가서 사인하잖아요.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그걸 뭐 대통령이 했겠어요? 그러나 그 책임은 어 대통령한테 있는 겁니다. 고종한테 있는 거예요. 저때 당시는. 그걸 행정관료가 어떻게 책임을 져요? 책임진다고 질래야 질 수도 없는 거예요. 행정관료가 어떻게 책임을 져요? 그 일을 하고 나가면 이제 그만인데. 참 답답한 얘기죠. 예. 조금 또 얘기가 새 나가는데 현재를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당장 간도를 찾아올 수는 없지만 없잖아요. 북한이 이제 중간에 있고 나라가 힘이 없어 빼앗긴 땅 간도를 잊지 말아야 되겠다. 예, 잊어서는 안 되겠죠. 언젠가는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응? 뭐 독도를 놓고 뭐 니네 땅 우리 땅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시류 지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일에 또다시 옛날 그 조선시대 때 같이 우리가 힘이 없어지면 그건 또 뺏기는 거예요. 그건 뭐 뻔한 이치입니다. 응? 아니 본토도 뺏겨진 적이 있었는데 뭐 섬 하나 뺏기는 거야. 뭐 힘이 없으면 그냥 뺏기는 거죠. 주먹으로 좁혀내면 맞고서 꼼짝도 못하는 게 그게 어떤 그 인간과 인간의 갈등이듯이 국가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생각이지만은 간도 위치하고 범위를 특정하기가 아주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어디까지다. 이게 사실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인제 중국과의 접경은 지금 북한이 하고 있다라는 게 또 문제죠. 우리가 참 얘기하기도 좀 어렵고 참. 그다음에 외교적으로 영토 회복을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네. 한국이라는 덩치가 너무 큰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밑에 환단고기가 있지만 홍산 문화라는 게 인제 이게 발굴이 돼 갖고 이게 보니까 이게 동북삼성 이쪽에는 유물들이 전부 이 한반도에서 나온 유물하고 이게 유사하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아차.' 싶어서 시작한 게 바로 동북공정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음. 그리고 보니까 동북공정 시작된 게 2000 년대 초반 같네요. 정확한 지금 어 그 시점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좀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동북공정을 언제 시작했는지. 하여튼 2000 년대 초반에 저 동북공정 갖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도 저 때가 제가 공직에 있을 때인데, 그래서 박물관장들을 불러 놓고서 동북권 공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뭐 질문도 하고 또 질타도 하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서 역사 재생산 작업을 하고 있죠. 우리도 재생산을 해야 돼요. 없는 걸 꾸며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있는 걸 갖고서 뭔가 방어를 해야죠. 근데 중국은 이미 동북공정이라는 걸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을 시켜 놨는데 우리는 그에 대한 대비책이 아무것도 지금 없었다라는 게 문제죠. 자, 최근에 인제 판단고기라는 책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저를 알고서 보냈는지 주소를 불러 달라고 그래서 불러줬더니 이거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여러 군데에서 이걸 받았어요. 음 근데 인제 이 책을 쭉 읽어 보니까 정리 요약도 다 해 놨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그 정리 요약된 것을 갖고 제가 공부를 좀 더 한 다음에 어 이 '판단고기에 대해서 유튜브 방송을 한번 좀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빈약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은 또 저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주겠죠. 예. 우리는 역사 시간에 서만이 한반도 내에 있었다고 배웠어요. 근데 이 환단고기 주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진화는 동북 삼성, 길림, 요령성, 흑명강성이죠. 그다음에 번화는 요소 지역. 이게 요하강이 있는데 그 서쪽 지역이 번화이고, 그다음에 마한이 바로 한반도에 위치했었다라는 얘기죠. 예. 근데 인류 문화의 시초는 한민족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쪼끔 앞서서 뭐 말씀을 드렸듯이 이 홍산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서 지금 어 수메르 문화의 그 이제 근본이 되고 서양 유럽 대륙까지 가고 아메리카 대륙까지 갔다라는 게, 그게 인제 이 환단고기를 이제 주장하는 분들의 그 얘기예요. 자, 이 한반도 내에 사만이 있었던 게 아니다 이거죠. 진화는 이쪽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북 삼성, 그다음에 번화는 어 이게 음 이게 서하 지역이라고 그랬죠. 어
구려 서암로 여기 이 서쪽을 이제 서하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하는 그 어, 한반도 내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는 저울대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본하는 저울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마하는 저울판 역할을 해갖고 이렇게 에, 삼각형의 형태로 나라를 통치했는데, 이제 어, 이제 그 이때 당시에 이제 최고 권력가 통수권자는 이 진안에 머물러 있었고, 본안과 마하는 이제 대리인이 나와서 통치를 했다, 이런 어, 주장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삼한이 한반도 내에 있었던 게 아니고, 응? 이런 그 넓은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 진안이 결국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이게 북부여가 되고, 그것이 고구려가 되고 발해가 되고, 이렇게 이제 넘어왔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소위 그 국통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진안이 있던 이 북부여, 이 만주 일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떤 그 정통적인 국통맥은 이쪽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온 거다라는 얘기죠. 한반도에 국한된 그런 민족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하여튼 어, 이 바로 이 진안, 번안, 마한 이제 이 여기가 바로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간도가 있었던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환단고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간도 땅보다 훨씬 더 큰, 대평원이 우리의 땅이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이 주변국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 일을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동북공정이라는 걸 통해서 한복도 자기네들 옷이고, 그다음에 김치도 자기네들 반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면 자기네 땅에 그런 사람들이 그 옷을 입고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자기네들 거다라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러나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국통맥을 이어보면 그게 아니죠. 자, 그리고 일본은 오히려 또 이제 임나 일본 부서를 이제 주장을 합니다. 사실은 여기가 이제 임나 일본 부서가 있었던 그 이제 김해였죠. 요 자리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 사실은 이 백제 그다음에 신라 여기서 이 일본으로 이제 건너가죠. 근데 이때 당시는 이렇게 건너가면은 여기가 주가 되고 여기가 부가 되는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임나 일본 부가 된 거고 여기가 이제 일본국이 된 거죠. 결국 일본의 조상도 따지고 보면은 우리 민족이 건너가서 만든 땅이에요. 만든 나라예요. 진무 천황이 초대 천황이죠 아마. 그 한국 사람이다라는 그런 그 주장이 있고 또 일본도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지난번에 어떤 천황이었죠? 네? 음, 히로이도 천황 다음 헤이세이라는 영어로 썼던가요? 아키히토인가? 하여튼 그 천황이 그 커밍아웃을 한 게 있습니다. 조상이 이제 한반도에서 왔다라고. 자, 그래서 남들은 그렇게 없는 일도 자기네들 거라고 만들어요. 응? 응? 어떻게 보면은 응? 일본 땅으로 건너간 그런 이제 그 그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한반도 땅에다 일본인들이 이렇게 이제 거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준 땅을 갖다 오히려 자기네들이 뭐 부국 강병하여 한반도로 건너와서 자기네들이 거길 통치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독도도 자기네 땅이라고 떠들고 그러니까 아닌 것도 자기네들이 그러했다라고 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우리는 이 환단고기를 놓고서 이제 우의소라고 지금 치부해버리고 있죠. 뭐 그에 대해서 뭐 별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일하는 분들 빼놓고는. 그러니까 정통사학회, 강단사학회라고 얘기하던데 그쪽에서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우의소다 이렇게 이제 치부를 해버린다라는 얘기죠. 참 음,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그 자료가 있으면은 그런 자료를 갖고서 야 이게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그걸 검토를 하고 뭐 이제 이래서 우리의 역사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음, 이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환단고기를 갖다 위조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니까 오히려 우리가 발을 딛고 설 땅이 스스로 줄어들죠. 네. 그래서 뭐 단군이 나라를 여는 것도 뭐 단군 신화 뭐 이런 신화적인 그런 이제 이미지를 갖게 만들고 어, 이제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게 기간이 줄어들죠.
우리가 뭐 BC 2333년에 이제 단군이 여기다 나라를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천절이라는 걸 기념을 하지만은, 지금 이 환단고기 내용을 봐서는 상당히 더 오래전에, 예 9,2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이 나라가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이 간도 문제를 포함해서 만주 일대 이런 것들을 우선 학술적으로 먼저 가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 뭐 저 지역을 우리가 가서 차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걸 그렇게 실현시킬 만큼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구를 비교해 보면 뭐 13억 대 지금 뭐 5천만 명이고, 그러니까 학술적으로부터라도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책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발굴되는 어떤 그 유물을 통해서,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역사 공부를 한다는 사람들도 이 이념에 매몰돼 갖고서 지금 정말 이모티콘이 지금 갸우뚱하고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데 정말 알 수 없어요입니다 지금. 예, 하여튼 참 이 문제는 조만간에 다시 한번 좀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자, 이상 간도의 날을 맞이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상황이 되면은 우리 역사가 9,200 년이라고 주장하는 환단고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한번 해 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간도의 날을 맞이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하다 보니까 환단고기까지 왔네요. 자, 오늘은 태권도의 날이기도 합니다. 예.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에서도 뭐 큰 활약을 이제 했었는데, 이제는 뭐 전 세계인의 그 운동 종목이 됐죠. 예. 1994년 9월 4일 날 정식 종목이 됐죠. 예. 물론 그 이전에 88 올림픽 때도 인제 약간 시범 종목으로 그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태권도의 날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참조를 좀 해 주시고요. 네. 간도의 날을 맞이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두서없이 좀 이제 해 봤습니다. 좀 더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